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우진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02%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4,1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78,000주 정도 나왔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미정상회담 전에 좀 보였다가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하락폭이 굉장히 좀 세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락폭이 시작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진엔텍의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빠지질 않았거든요. 최근에야 좀 하락 처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기 보고서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결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나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누적으로 해가지고 약 보면은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1분기 때 2억 정도가 나오고 지금 2분기 때가 15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치면은 한 700배, 700%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 거거든요. 매출액 부분도 증가폭이 나왔고. 근데 이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누른다? 라는 거는 조금 과대의 하락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랑 그리고 이 기업이 어쨌든 간에 뭐 원전 섹터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 특히나 SM에 관련돼 있는 주들은 무조건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나 그리고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봉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면은 보시면 이평선의 하단 구간까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이게 추세선이 거의 안 만들어질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대 하락폭 나오고 나서 반등폭 일으키고, 최근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구간이 이평선의 최하단 구간의 동일선상이라는 건데 어디에도 매물대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 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하락폭을 시작을 했다가 오후 정도 되니까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 세게 들어가면서 이평선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타점 부분 잡을 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지 빠진 거냐면 여기 우진엔텍이 소위 말하자면 원전 섹터에 대한 수혜 처리를 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완전히 소외받던 주식 쪽에서 최하단권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있었던 구간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부분도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수급 처리도 좋아지고 있고 포지션 부분도 전환 처리가 나오면서 이평선의 하단과 이 상단 구간을 이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 찍고 하단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가를 못 잡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 보시면 OBV 수치는 계속 올라가요. 물론 여기에서 좀 매수가가 세게 들어오면서 OBV 수치가 확 튀어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핵심 물량에서는 매도가가 전혀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빠질 때 하방폭이 제한이에요. 이게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때리는 것 같은, 기관들이랑 개인들이 매도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정리 처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우진엔텍이라는 수급 처리를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저도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지금 롱 계약건이 한 2만 계약건까지 됩니다. 지금 19,000 계약건이 좀 넘어가요. 숏 계약건이 지금 2,100 계약건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자, ADR 지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잖아요. 최하방권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려야 되는 사태거든요. 지금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가져가요. 그쵸?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매수세 가져가니까 따라 들어오는 게 무조건적으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쵸? 왜? 외국인들은 어차피 선물 포지션을 보고 나서 이게 롱 계약권에 많이 걸려있냐, 숏 계약권에 많이 걸려있다에 따라서 현물 지수를 상하단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밑에서 빠져있는 그 종목들을 갖다가 순환 매장세를 일으켜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신용반대 매매나 아니면 신용반대 매매가 많이 털려가지고 하방권까지 내려갔다 하면은 저가 매수세예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매수세를 들어오죠. 근데 신용잔고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근데 신용잔고가 지금 올라갈까요? 아니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반대매매 당하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이거 기관들의 투매 현상 때문에 반대매매 당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투매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투신 담죠? 금투 담죠? 기관 담죠? 외국인 담죠? 근데 개인 던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반대매매 당한 것도 아니고 투매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이제 수급 처리만, 개인들도 던질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얼마 안 남아, 거의 물량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랑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주가를 올리겠죠. 그쵸? 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단타 트레이너들이랑 이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이 신용장고를 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죠? 거래량이 빵 터트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대 항복 형태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또 이제 신용반대 매매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매도세를 때리죠. 그럼 주가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개인들이 강제청산이라는 걸 당해요. 강제청산. 반대매매를 당한다고요. 반대매매. 그럼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단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러면 이걸 더 매수가를 더 가지고 신용장고를 더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평단가를 내리겠죠. 그럼 그것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죠. 그때 장대 항복 형태로 막 올려 쳐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위에 남아있는 게 개인 신용장고 갖고 있는 개인들만 남게 되고 기관하고 외국인 쪽은 유유히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수급에 손바뀜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 오늘은 신용장고가 막 떨어지길래 이거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리나 보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려서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나? 원래 따라잡기 투자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풀매수세로 들어온다는 건 그냥 투매이기 때문에 이건 하단권에서 수급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투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HLB의 풋옵션 행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을 1조 2천억까지 날려버리는 행태. 그리고 보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상장 처리되고 나서 그 공모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락업이 오늘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진엔텍도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지수까지 오늘은 좀 내리치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걸 보면서 좀 계산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자 우진엔텍이 지금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놔요. 지금요. 그쵸. 요번 연도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50억 정도 했었을 때 멀티플 10배를 펄어준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멀티플 PER을 한 40배 정도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멀티플 PER 40배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50배 정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이제 나올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럼 평균치보다 좀 아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진엔텍이 실적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 하면은 오히려 저평가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지금 워낙 원전 섹터는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당겨서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저평가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펄을 갖다가 50배까지 받는 게 그렇게 무리하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우진엔텍을 하반권에서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급등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이 36,000원에서부터 32,000원 구간까지는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 한 턴에 먹고 나오는지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투자에 대한 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하고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실시간 대응과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분명히 계산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가 25일 날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1% 정도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도 필리조 선수 쪽에서 수주권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말씀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송 처리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진엔테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 처리 뭐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진엔텍을 보고 있는 거는 실적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무조건 미래의 밸류를 땡겨올 수 있는 기업인데, 다른 원전 섹터보다도 그거를 갖다 퍼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핵심도 하방권에서 지지부진한데, 이런 기업들이 또 여기서도 한번 보셨잖아요. 제가 이전에 여기서도 설명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하방권에서부터 매집설 잘 형성해가지고 포지션 잘 잡아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은 딱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